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났습니다. 34라운드 빅매치 황도견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빅매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경기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시간대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 일단 아스날이 분위기는 좀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직전 경기에서 첼시를 잡아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연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강팀전을 통해서 분위기 만들기는 성공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맨유의 최근 경기력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상승세는 그리고 상승 기류는 아스날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억제기 트리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제기 트리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억제기 3명이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사실 저희가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억제기 세계가 다 되살아났을 때 오히려 이제 넥서스를 치다가 짐 빠진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이 새 시전에는 아주 잘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스날은 라카제트 선수와 에데고르 선수를 앞세워서 전방 압박 강도를 올리다가도 압박이 풀렸을 때는 빠르게 라인을 내리는, 그리고 자기 진영으로 복귀하면서 4-4-2와 비슷한 전형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스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노리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 이후 경기에서 리버풀을 만나서는 너무나 힘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리버풀전도 리버풀전이지만 노리치 시티전을 되돌아봤을 때도 3골을 넣었음에도 2개의 실점을 허용했다는 그렇죠. 거. 예. 더군다나 노리치가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실점 자체가 맨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3백을 쓸지 아니면 4백을 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전에서 들고 나왔었던 이 3백 기용은 현재까지는 좀 패착이라고 보여지고요. 준비가 전혀 안 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아스날전은 백포로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경기 34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아스날과 맨유의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빅매치입니다. 두 팀 사위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아스날이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4위 이 경쟁 구도를 살펴봤을 때는 토트넘이 아무래도 가장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근에 이제 브라이튼이 어떻게 보면 좀 이 4위 자리 메이커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과 맨유도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스날의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즈데일 골키퍼가 나왔고요. 누누 타바리스, 가브리엘, 로폴딩, 벤 화이트, 스미스로우, 그라니트 자카, 웨데고르, 부카요 사카, 엘레니, 그리고 전방에는 라카제트 선수입니다. 네, 아스날은 결장자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티어니 선수라든지 뭐 각 포지션별로 지금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꽤 있고, 아무래도 파티 티어니가 빠진 그 공백, 그리고 우측 라인의 이 토미아스의 공백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네, 웨데고르 선수가 지난 경기 공격 포인트를 모처럼 쌓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자, 이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헤아 골키퍼가 나왔고요. 텔리스, 맥과이어, 린델레프, 달로, 맥토미니, 마티치, 브루노 페르난데스. 전방에는 제이든 산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엘랑가 선수입니다. 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경기들 계속 봤을 때 루크쇼 선수의 공백이 매 경기마다 좀 아쉬운 포인트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 맥과이어 선수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맥과이어 선수가 오늘 경기 아스날 전방 자원들, 특히나 이제 2선에서 좀 퀄리티 높은 공격이 들어갔을 때 이를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루크쇼, 큐런티언이 왼쪽 측면에서 빌드업이라던가 여러가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선수가 모두 빠진 아스날과 맨유입니다. 네, 어느 정도 측면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을 기대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주축 자원들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의 공격적인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양 팀의 경기 킥오프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아스날이고요, 오른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아스날 입장에서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오늘 홈에서 펼쳐지는 이 경기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만 승점 3점을 따낸다면 토트넘을 또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득실차에서 토트넘이 우위를 또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스날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좀 일정 자체가 좋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첼시에 의해서 맨유까지 잡는다면 약간 떨어진 이 기세, 그리고 사위 싸움에 있어서의 불리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달러가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들어왔고요. 스미스로우가 내려와서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마티치. 네. 마티치의 기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왼쪽 측면에 제이든 산초. 중앙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엘네니가 있음에도 이렇게 뚫지 못한다는 것은 맨유 입장에서 좀 반성해야죠. 그렇죠. 자, 마티치의 패스 미스. 두 팀 모두 사실 3선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스날도 지금 파티가 빠진 상황이고 맨유는 이 3선 자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또 김준 캐스터 맨유 팬 아니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뭐 아니요 팬심 없습니다. 아 그래요? 중계 중에 팬심 보여주나요? 중계 중에? 중계 중이에요? 예예예. 뭐- 중립인데요. 자 웨데고르. 자, 중앙에서 라카제트. 자, 그라니트 자카. 자, 왼쪽 측면 자카가 길게 드리블하면서 누누 타바리스에게, 그러나 달로가 내려와서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황덕인 해설 중계 중에 뭐 팬심 드러내시는 편인가봐요. 제가 팬인 팀의 중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건 잘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예. 중계 중에 팬심 드러낸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있죠. 아니요, 없어요. 자 좋아요. 자,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짧게 엘랑가.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어받았고요. 반대쪽 길게 전환. 텔리스 쪽으로 모처럼 공이 연결이 됐어요. 네, 전반적으로 볼 점유율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앞서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럼에도 효율적인 공격이 나오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산초 쪽은 사실 동료가 붙어 있을 때 조금 더 산초 선수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솔샤르 체제하에서 산초를 좀 1대1 돌파를 많이 시키면서 좀 네. 부적절한 롤을 준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팬들의 의견도 있었고. 아니, 부적절했습니다. 네. 예. 단호하시네요. 맥토미니. 네. 자, 산초. 호날두. 호날두. 자, 호날두 가나요? 자. 호날두 박스 안쪽 들어와서 뒤쪽 빼줬고 마티치. 자,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자, 측면에서 크로스 호날두. 올라가서 괜찮은 자, 들어가나요? 호날두가 한번 들어가나요? 들어갔고. 페르난데스. 아니구나.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네. 예. 아니네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습니다. 네. 득점인 줄 알았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죠. 네. 브루노 네. 페르난데스. 부패. 아쉬운 헤더 슈팅. 호날두가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은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호날두 크로스의 부패 헤더는 좀 저희가 사실 이제 좀처럼 보기 쉬운 장면은 아니죠. 맞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 스미스로우. 일단은 뭐 점유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끌어가는 양상 자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히려 아스날을 좀 압박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스날이 왼쪽 측면에서 스로인을 가져가는데 홈 경기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30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아스날이 굉장히 본인의 진영에서 상대가 볼을 다르게끔 놓아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드리다가 계속해서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을 때 네. 오히려 역으로 실점하는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축구에서는 일반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네. 맥과이어 또 끌려 나가요. 어디까지 네. 가죠, 맥과이어? 자, 공간 비죠? 공간 비었죠? 자, 웨데고르! 웨데고르! 마르틴 웨데고르! 자, 웨데고르가 이렇게 추맨의 저주를 깨고 또 한 번 공격 포인트. 오늘 득점까지 성공을 합니다. 네, 저희가 녹화를 이 시점까지 추면 아직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렇죠. 회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웨데고르가 조금 더 날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게 아닌가. 야, 이렇게 웨데고르가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네. 저희가 딱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네. 맨유가 몰아붙이는 그림이 나왔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역으로 실점하는 패턴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사실 지금 득점 장면, 맨유에게는 실점 장면이 진짜 맨유 팬들에겐 소름 돋는 게 맥과이어가 또 끌려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공간이 비었고 그렇죠. 그 빈 공간을 웨데고르가 활용을 아주 잘해주면서 예. 적절한 타이밍에 침투, 패스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아스날이 일단 홈에서는 승기를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꽤 많이 가져온 건 맨유였던 것 같은데 실점을 하면서 아스날이 분위기를 뒤엎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자, 그럼에도 여전히 소유권 자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지고 있고요. 자, 맥토미니 왼쪽 측면 텔리스. 사카도 내려와서 열심히 수비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주도권 자체는 높은데 계속해서 볼 소유만 하고 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U자형 빌드업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들어가야 돼요. 자, 산초. 자, 제이든 산초 왼쪽 측면 들어와서 자, 선택을 해야 올라가나요? 되는데 산초 맥토미니. 자, 부패.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슈팅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전반전 종료 무기력했던 맨유였습니다. 네, 일단은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헤더 슈팅도 있었고 볼 소유권 자체도 굉장히 높게 가져갔습니다만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많이 나왔다고 보기는 예. 힘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1대0. 아스날이 앞선 채 이 경기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 새끼 씨발 맨날 끌려 나가냐? 왜 갑자기 팬심 드러내? 카프 타임이잖아. 이거 다 녹음되고 있으면 어떡해? 씨발.
자, 아스날과 맨유의 경기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저희가 하프타임 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네. 했습니다만 맨유 수비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맥과이어 선수가 딸려가는 그림. 음. 김지훈 캐스터가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예. 결국 득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스날이 또 뽑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후반전 아무래도 이제 하프타임 대화를 통해서 또 터나 감독이 새로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랑닉 감독이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엘랑가. 자, 박스 안쪽 들어와서 크로스 정확하지 않아요. 자, 이러면 역습 나갈 수 있죠? 자, 포트나이트. 웨드구르. 자, 라카제트. 자, 웨드구르가 자카에게. 라카제트. 자, 부카요 사카가 이어받았고요. 자, 엘렌인데요. 엘렌이. 야, 엘렌이에게 지금 실점을 허용할 뻔했었던 맨유. 사실 엘레니는 지금 이 자리에 번개맨 없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번개맨 이거 실황 중계였어도 바로 쌍욕 받거든요. 맞습니다. 엘레니의 머리 스타일 뭐 변함없죠. 네. 이렇게 이제 손을 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결정을 지어줬어야. 예. 만약에 여기서 2대0 스코어 됐으면 이거 경기 그대로 아스날 페이스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역습 위주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이 점유율 축구하고 있는 맨유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요. 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백 앞쪽에 두 명의 밀필더가 함께 내려와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측면 위주의 공략을 하고 있다가도 중앙 지역으로 공이 넘어갔을 때 이 아스날의 중앙 수비 블록을 뚫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부페 중앙에서 왼쪽으로 빼줬고 제이든 산초. 오늘 외로운 산초인데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공이 전달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아스날 중앙 미드필더진 그리고 측면에 있는 수비진과 자, 엘랑가. 다시 한번 브루노 페르난데스, 호날두. 자, 있어요. 호날두. 자, 부페. 아하. 여기서 네, 맨유 파울이군요. 호날두 선수의 밸런스. 넘어졌다 그러면 PK까지 한번. 그렇죠. 아쉽네요. 이렇게 전반전 스코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측면으로 공이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스날 이 선수들과 계속해서 2대1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엘랑가 몰라. 자, 오른쪽 측면. 이번엔 아는 것 같은데요. 어디로 보낼지. 자, 엘랑가. 안 나갔어요? 걸쳤죠? 아직 알아요. 자, 뒤로 빼줘. 마티치? 왼발? 마티치! 우와! 마티치! 야, 마티치의 동점골 예상외의 득점포인데요? 야, 이거는 사실 아스날 입장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득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마티치가 중거리를 통해서 득점을 뽑아낸다? 네. 이거 예상하기 쉬운 그림 아니거든요. 사실 맨유 3선에서 중거리 슈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었는데 네. 이게 꽂힙니다. 램스데일이 방향도 읽었습니다만 이게 손에 맞고 들어갔어요. 예. 앞쪽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램스데일이 조금 더 깔끔하게 선박을 해줬어야 아스날 입장에서도 다음 공격 전개를 준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일단 이렇게 승부 균형 맞춰집니다. 자, 이제 양팀의 경기 70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점골은 굉장히 귀중하게 느껴지고요. 자, 지금 일단 측면 공격이 엘랑가 쪽에서의 이 빌드업이 살아나고 있어요.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 알렉스 텔리스, 제이든 산초. 자, 왼쪽 측면. 사카가 워낙 내려와서 수비하다 보니까 웨데구르와 라카제트는 전방에서 지금 둘이 그냥 서 있네요. 이건 이제 아르테타의 이제 지령이죠, 지령. 아르테타요? 예, 지령. 달로. 자, 지금도 2대1이죠. 네. 자, 마티치! 왼발. 마티치! 자, 산초. 아하, 골키퍼. 안 나오나요? 나왔죠. 이거는 이제 램세일이 저렇게 세레머니할 게 아니죠. 공중볼 예. 처리 지금은 글쎄요. 굴절이 또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볼의 스피드도 죽은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캐칭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약간 머뭇했었던 예. 저 타이밍. 아쉬운데요, 램스데일. 최근에 폼이 한동안 좋았을 때보다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부상 이후에 약간 예. 실전 감각에 대한 문제가 있죠. 자, 코너킥 기회. 산초가 찹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텔리스 왼발. 중앙으로 높게. 또 한번 마티치 쪽. 웨데고르. 역시 여기에 놔줬고. 라카제트, 사카, 스미스로. 갑니다. 숫자 자, 좋아요. 에밀 스미스로. 숫자 좋아요. 중앙에 린델레프밖에 없어요. 자, 또 선택할까요? 반대쪽. 라카제트인데요. 라카제트. 봄사카 라카제트입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아스날. 야, 스미스로가 정말 기가 막힌 로빙 패스, 이 롱패스를 넣어줬고. 네.
라카제트가 올 시즌에 필드골이 지금 2골밖에 없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은케티아보다 이제 필드골이 많아졌습니다. 아, 은케티아가 잘할 때는 라카제트와 오바메양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역시 그래도 라카제트가 해줘야죠. 맞습니다. 예. 역습 과정에서의 사카 선수의 역할도 좋았고요. 정말 뭐 스미스로우가 마지막 패스를 건네긴 했습니다만 붐 사칼라카 그 자체입니다. 이 전환은 괜찮아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이제 시간대가 정규 시간 10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맨유 입장에서는 급해질 수밖에 자, 없어요. 가야 합니다. 엘랑가. 자, 엘랑가 몰라. 엘랑가 접고. 자, 브루노. 브루노 페르난데스.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예. 자, 이집트절이 잘 내줬고요. 외대구로 한 번 더 가나요? 엘레니. 엘레니? 오늘 3선에서 영향력이 굉장해요. 이제는 아스날이 조금 더 치고 나오는 분위기. 이렇게 사이드 운영만 해줘도 아스날이 이득이거든요. 누누 타바레스. 그리고 뒤쪽 흘러 나왔는데요. 린델레프. 부페. 길게 뒷공간. 자, 자. 이 한방. 진짜 마지막 찬스입니다. 제이든 산초. 동료 없어요. 본인이 해야 과감해야죠. 돼요. 혼자 해야 되는데요. 산초. 과감해야죠. 자, 뒤쪽 있고. 크로스 반대쪽. 엘랑가. 아하. 자카에게 걸리면서 마티치. 맥토미니. 자, 달로. 달로. 울려줘요. 호날두!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팽팽했던 경기 결국 아스날이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첼시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까지 승리 2연승을 기록합니다. 네, 확실하게 선수비 후역습을 테마로 들고 나온 아스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1차적으로 막아낸 뒤에 올라가는 역습의 패턴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2골을 뽑아내면서 이렇게 아스날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아스날이 승점 3점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황덕현 해설위원과 함께 있고요. 저는 캐스터 김수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 되겠다. 맨유는 챔스도 당연히 못 갈 줄 알았지. 자, 이렇게 안 되면 된다, 나 이거. 곤장 안 맞을 수 있겠다. 아, 맞네. 너 티팬티 입어야 되는데. 티팬티는 그건 형이 그냥 존나 얘기한 거고. 아니, 종윤 형이 입힌다 그랬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박종현 존나 때리고 싶다 진짜. 박종현 한번 곤장 치자. 진짜. 엉덩이 진짜 까고 치자. 피 터뜨리자 진짜. 그래. 존나 때려서 우리 무서움 보여주자. 아스널 존나 잘하네. 존나 엄살펴. 외대고르 개쩔었고. 근데 추맨 없으니까 외대고를 잘한다. 존나 신기하다. 진짜 추맨 저주 시작. 추맨도 같이 때려야 돼. 추맨은 뺨 때리자. 같이 존나 패자. 그래.